석가모니입니다. 지금까지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사유구조를 살펴보고 인류의 대표적인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떤 건가요? 한계가 많습니다. 괴테의 말대로 세상은 저렇게 생생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이론은 모두 흑백인 것이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3차원 또는 다차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지불 이후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다차원으로 이미 무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는 의상학, 시간으로는 추상대수나 탄소대수학 같이 말이죠. 다른 학문도 3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로 하는 것들이라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대표적인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언어가 우리의 사유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으로 가는 것만이 해결책인가요?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어떤 대상을 x, y 둘로 나누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x의 아집, 나를, y의 새끼, 탈을 대입하고 x를 또다시 소유의 주체, y를 소유의 대상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욕심과 번민이 생기게 됩니다. 아집이 새끼를 소유하려 하여 욕심과 번뇌가 생깁니다.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는 우리가 세상을 아집과 새끼로 나누고 아집이 새끼를 소유하려는 욕심에서 번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화시켜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것을 하지 말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하지 말자고 합니다. 아집과 새끼로 나누는 것을 거부하고 아집은 옳고 새끼는 그르다는 가치 판단을 거부합니다. 아집이 새끼를 소유하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으로 육바라미를 얘기하고 열애관을 제시합니다. 무상, 정등, 정각입니다. 정등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정각은 이분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등,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석가는 3D만상을 대칭적인 이분화로 나누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탈피하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해탈입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이분법 연산을 한번 해봅니다. 조지불의 집합론에서 x가 아닌 것은 y, 즉 x의 부정은 y입니다. 그리고 y가 아닌 것은 x, 즉 y의 부정은 x입니다. 쳇바퀴 돌듯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마음을 x, y로 나누고 x를 속세, 아집과 새끼의 상태라고 하고 y를 해탈이라고 대입해 봅니다. 속세를 벗어나면 해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탈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y가 아닌 것은 x, 해탈의 부정은 속세이므로 속세가 됩니다.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았을 때 해탈의 다음 단계는 속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쳇바퀴를 도는 건가요? 해탈의 다음 단계는 속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한 것조차 해탈하는 것입니다. 또는 속세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해탈해서 속세에 사는 것이겠죠. 이것이 원효 대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해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분법적인 사유방식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해 왔는데 해탈하면 다 놓아버리는 거 아닌가요? 해탈해서 속세에 살면 됩니다. 원효 대사가 보여준 방식의 하나로요. 우리가 삼라만상을 대칭적인 이분화로 나누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 이분법적인 사유방식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존재의 의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질에 훨씬 더 가깝게 왜곡하지 않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